승부 타이밍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번 경기 딱 두 마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승부 부산은 5경기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5경. 네, 지금부터 순서 부산의 5경기입니다. 6번 포스비 위드유는 스타트가 좀 밀리기 때문에 우리는 딱 받쳐만 간다 말씀드리면서 승부 들어가는데요. 완벽한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건 4번 바이스 웨일이에요. 분명히 현등급에서 자력으로 입상과 우승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다실바 또 강단 기수까지 기승을 시키면서 내신 마방에서는 우승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출전시켜놨다. 파팅권 중심으로 합니다. 한방 맞고는 이번 원기한 꿈이에요. 걸음 성장폭이 가장 좋습니다. 4번, 2번, 4번, 2번으로 순방막건 공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감량이 좀 너무 좋습니다. 3번 해핀다이아까지 4번, 2번으로 주력막건. 네, 2번 원대항급 다나카 기수와 함께 선두입니다. 선두 그리고 4번 바이스 로얄, 6번, 4번, 3번 순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서울 분석 방송을 통해서 유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과 토요일 날 제주의 포지션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토요일이 원래 서울 11개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다가 이번 주는 1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그만큼 제주도 우리가 현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 제주의 승부처 먼저 공지할게요. 잠시 뒤에 체크해 드리겠지만 이경주와 오경주인데 이 제주 오경주 이경주 있잖아요. 이경주는 또 백도마를 넣고 승부 들어갈 거니까 내용 있는 말이에요.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서울은 이 전반부의 흐름을 좀 지켜볼게요. 우리가 잠시 뒤에 체크할 일경주도 극단적인 선행마들이 좀 올려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얘네가 버텨내는 빠른 주로의 컨디션이냐 아니면 이런 말들이 무너지느냐 이걸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중후반부입니다. 4경주, 7경주, 9경주의 서울 최대 승부처 공지하면서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네, 서울 유경주입니다. 국산육구 12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말들이 인기 많은데요. 걔네가 근거롭게 지난번에 라스트 걸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우선 안쪽에 3번 학산 위너, 그리고 가장 훈련 탄력감이 좋았다라고 보고 있는 6번 위즈 포인트, 바깥쪽에는 8번 바람개비. 이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말 3마리가 딱 경주를 풀어가면서 인기 순위도 이 3마리 쪽에 좀 강력하게 몰려줄 수 있는데, 얘네가 버텨내면 얘네가 라스트가 그렇게 좋은 말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네가 1등, 2등, 3등, 1착, 2착, 3착 그대로 버텨준다라고 하면 드루의 컨디션은 역시나 가볍구나, 앞에 가는 말들이 유리하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들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권에 두어야 되는 건 바로 6번 위즈 포인트죠.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줄 거예요. 근데 지난번 데뷔전에도 얘가 인기 순위 1위였었거든요. 못 왔어요. 그 이유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체에 비해서 주폭이 좀 짧았습니다. 예, 주폭이 좀 짧았어요. 약간 종종걸음? 그런 걸음의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훈련으로 충분히 보완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할게요. 하지만 예시 컨디션이나 윤승 컨디션까지는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 큰 이변이 없으면 선두권을 지켜줄 수 있는 말들 안에서 메이드가 될 수 있는 그림이고, 얘네가 흔들린다, 날라올 수 있는 말들은 많아요. 자, 그만큼 뒷심 좋은 말들은 많은데 바깥쪽에 있는 10번 거세남성, 그리고 11번 듀크삭스, 이런 말들의 뒷심이 상당히 좋거든요. 만약에 얘네가 올라와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이변이 연출이 되면, 자, 토요일의 흐름은 추임말도 충분히 통할 수 있구나 라고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11번 이 두 마리의 복병마까지 체크합니다. 네, 다음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우선 편성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말들, 편성으로 입장 가능한 말들은 눈에 보입니다. 6번 닌자 타이거, 바깥쪽에는 8번 에클레어 윈드. 자, 이들 중에서는 에클레어 윈드의 탄력감이 조금 더 저는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한 2마리의 복병마 눈에 보입니다. 9번 머니무브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말이죠. 3마리 정도는 기본 체크해야 되는 말이고, 제가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복병마가 2마리가 보이는데 걔네를 조금 더 관심권에 말씀드릴게요. 3번 판타스틱 브루와 바깥쪽에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11번 청강범이에요.
만약에 1200m의 청강범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승부까지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1300m는 앞에 가는 말들이 힘을 조금만 오버페이스가 걸려도 마지막에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승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청강범이 너무도 수월하게, 그냥 너무도 스무스하게 선의 경합 없이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경주의 주력 컨디션을 좀 체크하자 했잖아요. 근데 앞에 가는 말들이 삥삥 잡아돌아. 약간의 경합성으로 갔어도 버텨내. 그러면 청강범이 그대로 한 바퀴를 잡아 돌릴 수 있어요.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3번 판타스틱 브로는 12주 만에 나옵니다. 그 12주 만에 나오는 이유가 능력 부진이에요. 1700을 뛰었었거든요, 지난번에. 이 능력 없는 말들이 1700 뛰기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얘가 그 이전에 뛰었었던 이 1300m의 경주 기록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컨디션만 문제 없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지난 1700m에서 이제 실격당했던 이 모습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기도에는 밀려 있지만, 저는 1300m 거리에서는 충분히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말로 평가하고 있어요. 서울의 이경주는 3번 판타스틱 브로, 11번 청강봉, 이 두 마리의 복병관은 반드시 체크하고 간다. 네, 그리고 토요일 첫 번째 승부가 제주의 이경주입니다. 여기는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백판만 넣고 승부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사전 인기도를 보면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사전 인기도에도 약간의 혼전성은 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제일 놓고 때릴 말은, 일단 인기순위 1, 2, 3이 팔리는 말들은 아니에요. 동방불패 좀 많이 팔려줄 수 있고, 3번 지구용사 많이 팔려줄 수 있고, 다 지난번에 잘 뛰었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5번 탑라인키가 강급전인데 이제 박상광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1번, 3번, 5번. 얘네 세 마리의 조합, 인기만 조합,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능력으로도, 이것도 역상도 한번 들어갑니다. 능력으로도 얘네를 넘어설 수 있는 승부마예요. 사실 최근에 이제 경마를 함에 있어서 복귀, 뭐 조교, 내용, 뭐 편성,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한쪽의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을 타봤고 훈련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좀 토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마번을 체크를 하고요. 또 그거에서 딱 꽂혔을 때 좀 승부를 합니다. 이번 경주는 복귀예요, 복귀. 최근에 아예 승부가 없었습니다. 아마 인기도에 밀려 있는데 내일 배당판을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 배당판을 흔들 수도 있는 말이에요. 배당판이, 여러분들도 내일 체크하실 때 1번, 3번, 5번이 삼복주로 팔려야 됩니다. 이렇게 삼복주로 딱 세 분양이 팔려야 되는데, 이거 말고 이상한 게 하나 팔린다? 그럼 그게 유상한의 승부가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좀 내용 있게, 인기도에 밀렸는데 내용 있게 승부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주 이경주 토요일 첫 번째 승부처 자신 있게 붙어 보겠습니다. 저는 좀 큰 배당을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지금 인기도에 많이 밀려 있으니까. 하지만 제주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배당판의 바람을 좀 타요. 배당판만 유심히 보셔도 유상한의 승부마를 체크할 수 있다.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승부로 안고 갑니다. 다음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6구 14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기복말 편성으로 봐줘야죠. 고만고만한 말들이 좀 몰려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를 좀 승부를 할까? 그랬던 경주거든요. 우선 6번 베스트 조이는 김태형 기수가 좀 잘만 타주면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찬스죠. 그리고 바깥쪽에 11번 대한시대는 출전하고 있는 말들 중에 제가 훈련 탄력감을 가장 좀 좋게 본 건 있어요. 그리고 유상은의 승부의 이유가 될 뻔했던 말이 바로 8번 호라이즌 스타입니다. 베스트조이나 대한시대는 최근에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좋게 평가했던 말들이잖아요. 6등급에서는, 최하위군에서는 이미 걸음의 성장세를 보였던 말들이 자기 능력을 다 보여주고 다시 인기마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배당이 나오는 건 언제냐?
성장하고 있는 말들, 아예 걸음이 없었다가 지금부터 성장하고 있는 말들. 8번 호라이즌 스타는 3번밖에 안 뛰었습니다. 24주라는 공백기가 있어서 아직까지 6등급에 있는 것 뿐이지 3번밖에 안 뛰었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체크를 하면 자, 분명 더 뛰어낼 수 있는 성장 기대치가 있구나. 4월 2일 날 주행검사 때도 걸음 자체는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얘가 그 이전에 보면 모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1400m를 30초대에 돌파한 적도 있고요. 작년 그리고 4차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6일 날은 1000m 뛰었을 때 2세 때는 1000m 뛸 수 있잖아요. 이때는 1분 2초 중반을 뛰어내면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줬던 게 호라이즌 스타예요. 주행검사 이후에 지금 5월 첫 주니까 한 달 정도를 마망해서 준비를 했는데 주행검사가 4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마망해서 준비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힘이 차고 있어요. 마취도 좋잖아요. 혈통적인 잠재력도 있고 마취도 좋고 6등급에 있을 말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8번 호라이즌 스타고요. 얘 때문에 유상환이 최대 승부까지도 고민을 했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제 스타일이죠. 복승식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3척만 와줘도 땡큐다 이런 마음으로 아예 백펀마를 놓고 배팅 전략을 세워가는데 8번 호라이즌 스타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서울의 3경기에서의 그 호라이즌 스타가 들어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개인적인 승부는 안고 들어갈 겁니다. 저는 거기서 걔가 들어와 주면 그냥 상황이 좀 끝날 수도 있는 경기의 모습이다 라고 좀 봐주시고요. 제가 공지하는 첫 번째 승부처는 서울의 4경주입니다. 서울 경마는 여기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들어갈 건데요. 센 발은 없는데 그냥 이것저것 좀 많이 팔리는 편성이에요. 안쪽에 2번 퀸즈 플라잉, 바깥쪽에 6번 청강여름. 일단 두 마리가 승급전이잖아요. 승급전 두 마리가 강력하게 팔려주고 있고 지난번에 입상했던 9번 스마트 마루까지 팔립니다. 2번, 6번, 9번. 얘네 두 마리는 승급전이고 얘는 지난번에 오고 나서 부종을 나갔고 근데 마치가 작아요. 430kg. 직전 1번 최적 포지션 달고 뛰다가 이제 외곽 포지션 들어오면 그냥 빙빙빙 돌다가 날아갈 수 있어요. 승급전 마들도 그냥 뛰다가 흔들릴 수 있고 어설픈 인기마들이 좀 팔려주고 있어서 아예 큰 이 999 막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싶네요. 메인 승부라는 타이틀은 걸어놨지만 이 배당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예, 배당 승부. 항상 제가 판단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배당이 더 나올 때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배당이 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경주를 읽어내고 어떻게 인기마들을 돌려내고 어떻게 배당말을 넣고 승부를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도 또 기가 막히게 메이드가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저는 배당으로 승부를 들어가지만 최대 메인 승부라는 타이틀을 좀 걸고 싶다. 그게 서울의 4경주입니다. 자, 토요일날 전반부에 지금까지도 제가 머릿속에 여운이 남는데 서울 3경주 호라이즌 스타와 서울 4경주의 유상환의 백펀 배당마가 좀 입상을 해주면 아마 금토일 합쳐서 여기서 모든 상황이 좀 연출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흐름 제대로 짚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고 1200m 편성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11번 브리드 아쿠아가 지난번에 7마 신차 우승을 만들어 냈거든요. 너무 잘 띄워줬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이 레이스를 주도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안쪽에 빠른 말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억기수의 레이스 운영은 제가 항상 높게 평가하잖아요. 잘 타주면 우승까지 가능한 편성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상대를 보고 있는 건 안쪽에 2번 청산돌풍이죠. 자, 흐름에 따라서 저는 청산돌풍을 좀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청산돌풍이 최근에 그 게이트 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직전에 6번이었죠. 3월 7일날 9번이었죠. 2월 7일날 9번이었죠. 1월 3일날 9번이었죠. 어떻게든 임기현 기수나 장추열 기수가 좀 좋은 포지션을 잡고 뛰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마체가 왜소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한 0.5초에서 1초 정도 납니다. 그러면 2마신에서 5마신 정도는 차이가 나요. 그 기록만 단축시켜줘도 청산돌풍은 강력하게 브리더 아쿠아에게 도전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항상 변수 체크는 제가 들어가죠. 저는 매경주 배당마가 있습니다. 배당마를 좀 놓고 갈 때는 승부처가 되는 거고, 배당마를 엮어갈 때는 일반 경주가 되는 건데,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 W 말이죠. 아무나 볼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런 말들을 한 마리씩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 그런 말들을 역배로 노리시는, 저는 정배로 가지만 저희 가족분들은 역배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배당 승부처는 아니고요. 역배로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W말을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방송에서도 오픈해드리고 현장에서도 체크해드리는데, 하이퍼 썬더는 지금부터 관심권에 두어도 됩니다. 얘가 4등급 뛰다가 이제 국산 5등급까지 내려왔어요. 외산만대. 부중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체가 커요. 57kg까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종으로 보고 있는데, 훈련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마왕에서 의지예요. 어차피 4등급에서 혼합 4등급에서 버벅거리고 있을 바에야 그냥 강급시켜 놓고 딱 걸음 만들어 놓고 승부 한번 들어가자, 그런 느낌이 아주 저는 좀 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8번 하이퍼 썬더는 지금부터 관심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충분히 쫓아가야 된다. 최대 복병권 체크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 옥경주입니다. 여기가 또 제주 최대 승부처인데요. 제가 방송을 찍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꽂히는 경주들이 있는데요. 내일 제주의 승부도 너무 좋은데요. 제주 이 경주도 스토리 있게 배당만 넣고 승부 들어간다. 지금 제주 옥경주도 저번 새벽 전설이 아주 강력하게 팔려주기 때문에 승급전인데 최근 너무 잘 띄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약한 편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얘가 능력으로 7마 신차를 우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주 세게 팔립니다. 얘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1번 새벽 전설이 와주면 그냥 한 방인데, 와주면 한 방인데 얘가 날아가면 말도 안 되는 큰 배당이 좀 나와줄 것 같아요. 제주의 오경주도 이 승급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4등급 편성 딱 봤더니 너무 세요. 만만한 편성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팔리는 게 바깥쪽에 있는 10번 은하전설, 여기도 지난번에 오고 나서 이제 58kg인데 포지션을 잘 잡고 들어가야 돼요. 안말이잖아요. 5번 넣고 뚫리면서 5번, 10번이 최저 배당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 50배짜리도 원틀로 찍었지만 5배짜리도 원틀로 찍었었거든요. 이 얘기는 저는 막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노리지 않아요. 대끼리 막건이었습니다. 5배짜리가. 그럼 방송부터 이건 한 방으로 끝나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 배당 때려내고 50배짜리 메인 승부 들어가고 그 다음 경기에 5배짜리 최저 배당을 그냥 한 방으로 찍어 드렸어요. 방송부터 이건 그냥 2마리 끝나 있다 말씀드렸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경주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라는 거죠. 터질 수 있는 편성이냐, 저배당으로 메이드가 될 수 있는 편성이냐. 제가 이거 하려고 공부한다 했잖아요. 그거 흔들리지 않으려고 현장에서. 제가 내용 없는 고배당 판판에 노리는 것도 아니고 매번 대끼리만 그냥 팔리는 거 팔리니까 좋은 말이겠지, 이렇게 딸려 나가지 않는 그런 마번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5번 10번의 최저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 전설도 날아갈 수 있어요. 승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가 보면 볼수록 너무 좀 재밌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내일은 제주의 이경주와 오경주도 승부인데 좋은 결과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사고 12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딱 보면서 뭐부터 딱 느꼈냐면, 조성환 기수는 너무 운이 없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조성환 기수의
배당만 하나 체크하면서 우승까지 가능하다. 근데 그걸 또 CC1 기수가 말도 안 되게 갖다 비빕니다. CC1 기수와 마이야 기수의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CC1 기수나 마이야 기수의 레이스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끔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오버페이스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깥쪽에는 11번 거센폭주 있잖아요. 저는 말 사이즈는 가장 좋게 보거든요. 근데 감량의 이점까지 있는데 또 하필 11번이에요. 제일 센 말로 보고 있는데 조성환 기수가 좀 운이 없다. 7번 빈체로큐, 안쪽 1번 관악산 니키, 11번 거센폭주까지는 체크를 할게요. 여기도 어차피 되는 말도 안 해서의 경기를 보고 있고, 변수가 좀 생기면 그냥 5번 사이클론 스타, 6번 글로벌 컴퓨팅, 이런 말들인데 체크는 하고 갈게요. 되게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능력 좋은 말들이 포지션도 잘 나오고 탄력감도 문제 없기 때문에 가볍게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반부 승부가 시작됩니다. 서울 7경주고요. 혼합상은 16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은 1300m 그리고 1600m가 거리적인 특징상 배당이 가장 잘 나와요. 변수가 많다. 네, 여기서는 다시 한번 승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과하게 팔리는 인기마들이 많습니다. 능력차는 크지 않은데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그냥 최고 인기마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2번 마이티 초이스, 닉스 고자마. 최근에 문철 기수가 조금 아쉽게 타내자 강당 기수, 마이야 기수가 올라와 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데요. 뭐 훈련 준비 잘 돼 있고 포지션 좋아요. 하지만 레이스의 흐름을 8번 원더풀 삭스가 풀어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얘가 더 자기 역할을 해주느냐. 그렇다고 해서 마이티 초이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걸음 자체가 1월 25일 날 우승 한 번 한 게 끝이에요. 51km 달고 원사이드한 능력만하고 둔갑이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랑프리까지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아주 강력한 과한 인기가 쏠려 있는 거죠. 왜? 닉스고 자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배당으로 승부하는 유상한에게는 땡큐고요. 또 유상한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주는 그냥 파고 들어야 됩니다. 배당을 잡기 위해서 파고 들어야 돼요. 이런 경주는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8번 원더풀 삭스가 경기를 풀어가는 흐름 속에서 이번 마이티 초이스가 최저 배당이다. 얘네가 1600m를 뛰어왔던 걸음을 보면 원더풀 삭스는 1분 43초대 1400으로 내려가잖아요. 1분 29초 뛰는 말들이에요. 마이티 초이스도 그렇고요. 이 기록 자체가 압도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편성으로 등덤을 해서 팔리는 거야. 야, 이거 좀 아쉬웠는데 마이야가 탔네. 원더풀 삭스 지난번에 10번에서 10 많이 썼는데 이번엔 빠른 말 없으니까 선행 가겠지. 안쪽에 밀고 나오는 말들 많습니다. 또 그렇게 타질 수밖에 없어요. 1600m는 스타트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코너가 나오기 때문에 8번 게이트에서 또 외곽 빙빙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말을 제가 평가를 할 때는 스타트에서 물고 가는 힘, 그리고 기수가 리드하는 대로 3, 4코너까지 오는 과정, 거기서의 직선 구간에서의 폭발력, 이걸 제가 상당히 기본적인 말들의 능력을 평가할 때 아주 높게 보는 부분인데, 마이티 초이스의 최근 2번 그렇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안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과연 능력마냐? 의심해 봐야죠. 그냥 배당판에서 팔린다고 능력마가 아니고 배당판에서 팔린다고 인기마가 판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조심하십시오. 특히 이 대끼리 막공 사실 분들, 저는 이 2마리 다 날아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의 흐름이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배당만 놓고 챙겨는 가지만 아주 큰 999 막건까지도 노리는 경주가 서울의 7경주예요. 큰 배당 한번 노림수를 두겠습니다. 네, 다음 8경주입니다. 국산사고 17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좀 체크해야 될 말들이 많습니다. 안쪽에 2번 클러치 매직 선행 갈 것 같은데 마무리 탄력감 상당히 좋고요. 3번 다나운 스타. 저는 3번 다나운 스타를 가장 좋게 보고는 있어요.
거기에 11번 청산질주, 주몽천하 이런 말들 다 입장 가능한 전력이죠. 여기 현장에서 축선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팔리는 말들 중에서는 뭐 하나 시원하게 체크해 드릴 말이 없어요. 그나마 3번 다낭스타가 걸음의 성장폭은 가장 좋다 정도는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배당만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조성한 기수도 조금씩 기승술이 좋아지면 분명히 우리에게 큰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수예요. 이제 인기도에 많이 밀려 있는데 딱 이 기승술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딱 감이 오면 그때부터는 쫙 올라갑니다. 7번 달맞이가 4.5km 감량이면 얘가 원래 거리가 길면 길수록 좋아요. 지난번 1200m에서도 저는 완벽한 타이밍이다 배당을 한번 노렸는데 확실히 무거웠던 것 같아요.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이번에 4.5km 아주 가벼워진 부중을 달고 뛰죠. 될 수 있어요.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두권에 붙여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부가 돼 있을 거예요. 조성한 기수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타줘야 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경주를 풀어가야겠구나. 달맞이는 딱 선두권에 붙여 나오는 순간 내가 만약에 달맞이를 놓고 막건을 사놨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게이트 문이 열렸는데 조성한 기수가 아주 씩씩하게 밀어서 선두권에 딱 붙여 놓는다. 그러면 거의 80% 정도의 메이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응원하셔도 됩니다. 7번 달맞이 8경주 최대 복덕마 체크합니다. 이제 구경주입니다. 구경주와 10경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구경주가 우리의 또 최대 승부처가 될 겁니다. 고만고만한 말들의 편성으로 봐줘야 돼요. 안축 1번 나소챗, 지난번에 약간 밀고 따라가니까 라스트는 좀 없었죠. 차분하게 따라가면 추입할 수 있는 말이고, 메이저 크라운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이고, 4번 드래곤 게이트 부중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능력으로 다시 한번 입상을 누릴 수 있는 편성이고, 기본 막건이죠. 이 정도는 그냥 책 딱 피는 순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완벽하게 믿고 갈 수 있느냐. 일단 지난번에 다 무너졌잖아요. 메이저 크라운은 승급전이고 직전보다 거리가 600m나 늘어 있고, 얼핏 보면 그냥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인기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현장 가서 얘네를 막건을 사요. 네, 최근에 그런 스토리 속에서 팔려주고 또 그런 스토리 속에서 요번엔 되겠지, 뭔가 더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그러고 삽니다. 공부 안 하면. 저는 안 삽니다. 얘네 다 후차권으로 깔고 갈 거예요. 최근에 가장 아쉬웠던 모습 속에서의 회복세가 뚜렷한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혼합 3등급 완벽한 기복말 편성으로 봐야 돼요. 능력만 없습니다. 그나마 드래곤 게이트가 말 이름도 그렇고 또 3등급에서 우승도 한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52kg예요. 네, 드래곤 게이트가 우승했을 때가 52kg입니다. 지금 58kg고. 유상하는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은 세게 보지 않는다. 설 구경주 마지막 최대 승부를 안고 합니다. 네, 마지막 설의 10경주입니다. 국선 3권 14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경주를 좀 많이 그려봤어요. 안쪽에 1번 펠로에트 문세영 기수,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선행 가고 싶겠죠. 또 맘먹고 나가면 선행 갈 수 있습니다. 2번 K-파워풀 빨라요.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1번, 2번, 4번 신의 여제. 앞에 가면 되는 말이니까. 7번 청룡의 칼. 얘가 또 중속 능력이 가장 좋습니다. 얘가 쫙 끌고 갈 거예요. 안쪽 말들이 쫙 밀고 나올 때 끌고 갈 겁니다. 드롭 컨디션이 가벼우면 요 안에서 메이드가 될 수 있는 그림이고, 얘네가 흔들리면 그 뒤를 물고 들어가는 말들이 있잖아요. 5번 자이언트 보스. 바깥쪽에 11번 마루장군. 마루장군은 우리가 백판 승부 들어갔을 때 3차 고고, 그 다음부터는 팔리면서 지난번에 2차까지 올라왔는데 그 뒤를 바로 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전개도를 체크해 드렸냐면, 내일 10경주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선두권 말들이 메이드가 되더라, 선두권 말들이 그래도 힘을 쓰더라, 그러면 7번 마루장군 쪽에 7번 청룡의 칼 쪽에 포인트를 맞춰 놓으시고요. 좀만 싸우니까 주저앉아. 경마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좀만 싸우니까 주저앉아. 추임마들이 통해 라고 판단을 하시면
5번 자이언트 보스 부중 부쩍 올라갔는데요. 얘도 마체가 500kg가 훌쩍 넘어가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중이고, 아니면 코지 기수가 최근에 상승세니까 11번 마루 장군 쪽에 포인트를 맞춰놓으면 된다. 이 경주의 가장 중요한 흐름의 포인트는 문세영 기수예요. 굳이 뒤따라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냥 문세영 기수가 쫙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선 경합은 필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지션을 좋게 보는 건 자이언트 보스와 11번 마루 장군이 되겠죠. 네, 5월 2일 토요일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좀 잘 준비했고요. 배당이면 배당, 또 압축이면 압축 잘 읽어내서 현장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토요일 잘 하시고요. 저는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